그날 밤 마을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여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공기가 집 안을 무겁게 눌렀다. 남편 민수는 또 한 번의 긴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시어머니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꾸벅꾸벅 졸고 계셨다. 50대 중반의 은주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 마을의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아들 민수, 며느리 나영, 그리고 손녀 할인과 함께 살았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깊은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은주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여성이었고, 그 흔적이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낮은 목소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잊혀진 설렘을 그리워했다. 이제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주름진 손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나는 28세, 민수와 결혼한 지 5년째인 나영이었다. 도시에서 자란 나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를 썼지만 할인을 키우며 점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민수의 잦은 출장은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밤이면 할인이 잠든 후 텅 빈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했던 품은 이제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다.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젊은 나이에 메마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내 목선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누군가의 온기를 갈망하는 듯했다. 밤 11시가 넘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늦게 귀가하려던 나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불렀다. 더운 여름밤 집 앞에 도착한 나는 차에서 내리며 대리기사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을 열자 은주가 깜짝 놀라시며 늦었네 나영아, 괜찮아? 라고 물으셨다. 그녀는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잠옷의 부드러운 천이 그녀의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다. 나는 웃으며 네, 친구들이랑 좀 늦었어요 라고 답했다. 그때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려 인사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마치 밤 공기를 울리는 저음처럼. 키가 크고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가 그의 단단한 팔뚝을 드러냈다. 어두운 가로등 아래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땀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탄탄한 가슴과 어깨 라인이 선명히 보였다. 그의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고 그러난 목선과 가슴 위로 맺힌 땀방울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은주가 고생하셨네요. 들어오셔서 물 한 잔 드세요라며 문을 열어주셨다. 그녀의 잠옷이 살짝 흔들리며 허리선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감사합니다라며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그를 힐끗 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집 안을 둘러봤다. 손에 든 차키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고 그의 셔츠가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의 근육이 셔츠 아래로 미묘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은주가 물잔을 건네며 밤늦게 고생 많으시죠? 라고 물으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살짝 떨렸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익숙해요. 이런 밤이 조용해서 좋죠.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은주의 잠옷 위로 살짝 머물렀다. 잠옷의 얇은 천이 그녀의 어깨와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고 은주의 뺨이 살짝 굵어졌다. 젊은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네라며 은주가 웃으셨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가 물을 마시는 동안 그의 목젖이 움직이는 모습이 은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손이 잔을 놓을 때 은주의 손끝과 살짝 스쳤다.
그 순간 둘 다 잠시 숨을 멈췄다. 고맙습니다. 잘 마셨어요. 그가 문을 나서며 은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잠옷 아래로 스며드는 듯했다. 은주는 문을 닫으며 또 배워요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가 떠난 후 은주는 평소보다 말이 적으셨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계셨다. 그녀의 손이 잠옷자락을 만지작거렸고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왜 저렇게 멍하신 거지? 호기심이 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준비하셨다.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더 깊게 만들고 몸에 살짝 달라붙는 얇은 실크 블라우스와 플레어 스커트를 입으셨다. 블라우스의 깊은 브이넥이 그녀의 목선과 쇄골을 은은히 드러냈고 스커트는 걸을 때마다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어딘가 설렘이 묻어났다. 오늘 좀 나가볼까 해라며 은주가 나가시려던 찰나 내가 또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다. 전날 모임에서 차를 두고 온 터였다. 은주가 내가 전화할게라며 대리운전 앱을 켰다. 놀랍게도 어제 그 기사 준혁이 다시 왔다. 또 뵙네요. 은주님이라며 그가 웃었다. 그의 셔츠는 땀에 젖어 근육이 은연중 드러났고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이 햇빛 아래 반짝였다. 은주는 우연이네라며 살짝 당황한 듯 보이셨다. 그녀의 블라우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가슴 라인을 살짝 드러냈다. 그가 차를 몰고 오는 동안 은주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셨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스커트 자락을 살짝 만지작거렸다. 나는 앞좌석에서 그를 힐끗 봤다. 그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손목의 힘줄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얼굴을 따라 흘렀다. 그의 셔츠 단추가 하나 더 풀려 있었고 드러난 가슴이 햇빛에 빛났다. 이 사람 어제랑 같은 사람인가? 호기심이 커졌다. 집에 도착해 준혁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혹시 전에 모델 하셨던 분 아니세요? 은주를 향한 말이었다. 그의 눈빛이 은주의 블라우스 위로 머물렀다. 은주가 깜짝 놀라시며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으셨다. 그는 그냥 분위기가 남달라서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은주는 웃으며 옛날 일이에요 라고 하셨지만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의 손이 블라우스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살짝 풀렸고 쇄골 아래 피부가 살짝 드러났다. 준혁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은주님, 정말 시간도 못 이기시네요. 그의 말에 은주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그런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라고 속삭였다. 그가 떠난 후 은주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 그녀는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 더 풀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저 사람 참 예의 바른 애라며 혼잣말을 하셨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다. 나는 그 미소에 묘한 감정이 스며든 걸 느꼈다. 시어머니,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보셨어요? 속으로 생각하며 호기심이 솟았다.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계셨다. 그녀의 손이 잠옷의 끈을 살짝 만지작거렸고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그녀의 방에서 나는 작은 한숨 소리를 들었다. 뭐지? 이 분위기, 호기심이 점점 커졌다. 며칠 후 은주는 또 대리운전을 불렀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은주가 마을 회관 모임에 다녀오신다고 하셨다. 그녀는 얇은 시폰 블라우스와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랩스커트를 입으셨다. 블라우스의 반투명한 소매가 그녀의 팔을 은은히 드러냈고 스커트의 깊은 슬릿이 걸을 때마다 그녀의 다리를 살짝 보이게 했다. 놀랍게도 준혁이 왔다. 또 뵙네요. 은주님이라며 그가 웃었다. 그의 셔츠는 첫 단추가 풀려 있었고
땀에 젖은 피부가 햇빛에 반짝였다. 은주는 또 당신이네라며 웃으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의 설렘이 묻어났다. 차 안에서 은주는 뒷좌석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셔츠 아래로 단단히 움직이는 모습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차에서 내리며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님, 오늘 정말 빛나시네요. 그의 말에 은주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준혁 씨라고 답했다. 그녀의 손이 스커트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다리를 스쳤다. 준혁의 시선이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다음에 또 뵙죠라며 그가 떠났지만 은주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은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이 블라우스를 살짝 풀며 목선을 쓰다듬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불안과 호기심이 섞였다. 시어머니, 무슨 일이 시작된 거지? 설렘의 불꽃, 금지된 손길. 그들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은주는 대리운전을 부를 핑계로 준혁을 자주 만났다. 한 번은 마을 외곽 카페에서 둘이 커피를 마시는 걸 멀리서 봤다. 은주는 몸에 달라붙는 얇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의 깊은 네크라인이 그녀의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고 준혁의 눈빛이 그곳에 머물렀다. 은주가 그의 손을 잡고 웃으시는 모습. 오랜만에 이런 설렘을 느껴봐라며 은주가 내게 털어놓으셨다. 나도 사람이야. 나영아, 외로웠어. 나는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들의 관계는 은밀히 깊어졌다. 어느 늦은 밤 준혁이 은주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잠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물 한 잔만 더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은주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준혁이 따라 들어왔다. 은주님,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말에 은주가 멈칫하며 돌아보셨다. 부엌의 희미한 조명 아래 준혁의 셔츠가 땀에 젖어 그의 가슴 라인을 선명히 드러냈다. 은주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건넸다. 그의 손이 은주의 손을 스치자 둘 다 잠시 숨을 멈췄다. 준혁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은주의 속삭임은 약했지만 준혁은 한 걸음 다가가며 왜요? 우리 둘 다 원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의 손이 은주의 어깨에 닿았다. 은주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따뜻한 온기에 몸이 굳었다. 이건 잘못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 여기 은주님 때문에 이렇게 뛰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은주의 손끝에 전해졌다. 은주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나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 라고 속삭였다. 준혁의 손이 은주의 허리를 감쌌고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의 체온이 은주의 얇은 블라우스를 뚫고 들어왔다. 은주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당신 냄새 따뜻해요 라고 말했다. 준혁의 손이 은주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의 손끝이 그녀의 블라우스 아래로 미끄러지며 허리선을 스쳤다. 은주는 그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이 순간만이라도 은주의 속삭임에 준혁은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그의 손이 은주의 허리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스커트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은주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심장이 빨라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포옹은 밤 공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은주는 그의 셔츠를 살짝 잡아당기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좋아라고 말했다. 준혁은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나도 은주님이라고 답했다. 그들의 손길은 서로의 피부를 탐하며 오랜 외로움을 녹였다. 이게 잘못인지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은주의 속삭임에 준혁은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라며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밤마다 은주는 몰래 집을 나가 준혁과 마을
외곽 공원에서 만났다. 한 번은 공원 벤치에서 둘이 앉아 있었다. 은주는 몸에 달라붙는 얇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의 깊은 네크라인이 그녀의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고 준혁의 눈빛이 그곳에 머물렀다. 준혁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랑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라고 말했다. 은주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나도 당신 품이 너무 따뜻해라고 답했다. 그의 손이 은주의 뺨을 쓰다듬자 은주는 눈을 감았다. 이런 감정 오랜만이야. 준혁은 은주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고 그의 손이 그녀의 원피스 아래로 미끄러지며 허벅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은주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준혁은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당신 때문에 그래라고 답했다. 그들의 포옹은 점점 깊어졌다. 은주는 그의 셔츠 단추를 살짝 풀며 그의 가슴에 손을 댔다. 따뜻해. 그녀의 손끝이 그의 피부를 스치자 준혁은 그녀의 목에 다시 입을 맞췄다. 은주님, 당신 향기가 좋아요. 그들의 손길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밤의 열기를 더했다. 은주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가까이 오랜만이야 라고 속삭였다. 준혁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나도 그래요라며 그녀를 더 깊이 안았다. 전 협박의 그림자, 무너지는 신뢰,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은주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영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보내세요. 첨부된 영상에는 공원에서의 그들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은주의 니트 원피스가 살짝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난 순간 준혁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 서로를 끌어안으며 입 맞추는 모습. 어떻게? 은주는 핸드폰을 떨며 주저앉으셨다. 나는 달려가 시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실수했어 라고 하셨다. 영상을 보니 준혁이 은주를 안고 목에 입 맞추는 장면이 선명했다. 이걸 민수가 보면 은주는 절망에 빠지셨다. 협박은 계속됐다. 이번엔 1,500만 원 아니면 마을에 다 퍼뜨릴게요. 은주는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셨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외로움에 눈이 멀었어. 은주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저 집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랑.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은주는 집에 틀어박히시고 식사를 거르셨다. 할인이가 알면 어떡해? 민수한테 어떻게 말해? 은주의 눈물에 나는 남편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는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의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에 은주는 미안해. 내들한테 라며 울으셨다. 민수는 그놈이 엄마를 이용한 거야 라며 화를 냈다. 나는 중간에서 갈등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예요. 협박금은 점점 커졌고 은주의 건강이 악화됐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까? 은주의 절망적인 말에 우리 모두 공포에 휩싸였다. 나는 민수와 상의하며 이대로 둘 순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주는 소문나면 할인이가 라며 망설이셨다. 위기는 점점 깊어졌고 가족의 신뢰가 흔들렸다. 결배신과 파국, 영원한 상처. 민수는 엄마를 지켜야 해라고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은 범죄예요. 증거가 있으니 잡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조사 중 준혁의 협박이 드러났지만 그는 풀려난 후복수심에 불타은 은주를 찾아왔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는 은주의 집에 몰래 들어와 그녀를 위협했다. 은주는 공포에 질려 제발 그만해라고 애원했지만 준혁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당신이 날 버렸으니
다 같이 망하자라고 속삭였다. 그의 손길은 과거의 설렘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공포였다. 은주의 블라우스가 찢어지며 그녀의 피부가 드러났고 준혁의 손이 그녀의 몸을 거칠게 어루만졌다. 기억나? 당신이 날 원하던 그 손길. 은주는 몸부림치며 그만, 민수가 올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영상은 공개됐어. 이제 당신 가족은 끝이야 라고 웃었다. 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은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준혁은 피를 흘리며 도망쳤다. 엄마, 민수의 비명에 은주는 눈을 뜨며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라고 속삭였다. 병원으로 실려간 은주의 상태는 위중했다.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저 여자, 젊은 놈과 라며 손가락질했다. 하리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민수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민수의 분노가 폭발했다. 은주는 병상에서 용서해, 나 때문에 라고 울었지만 민수는 엄마 왜 그랬어요? 우리 다 파괴했잖아요 라며 등을 돌렸다. 나는 중간에서 갈등하며 민수야, 시어머니도 피해자야 라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 그 사람이랑 즐긴 건 사실이잖아 라고 소리쳤다. 은주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다. 준혁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깊었고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은주의 마지막 말이었다. 은주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에서 민수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엄마 때문에 우리 삶이 끝났어. 그는 나와 이혼을 선언했다. 하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나는 홀로 남아 가족의 잔해를 지켜봤다. 준혁은 잡혔지만 이미 모든 게 파괴됐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우리 집은 텅 빈 껍데기가 됐다. 은주의 미소, 그 설렘의 순간들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왜 그랬을까? 나는 매일 후회했다. 한 번의 실수. 하지만 그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때론 독이 될 수 있고 용서가 모든 걸 구하지 못한다는 걸 이 사연이 보여주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